여러분, 2026년부터 실업급여가 바뀐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돈이 좀 오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인 배경하고 정말 뜨거운 사회적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속사정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 안 해도 월 204만 원?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었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정말로 가능한 건지, 이 숫자는 또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를 보면서 숫자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2026년부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금액, 상한액은 68,100원으로 3.2%가 올라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아래 최소 금액, 하한액이에요. 이건 무려 5.7%나 뛰어서 66,048원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최소로 보장해주는 돈이 최대로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뭐랄까, 상한액과 하한액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사실 이번에 상한액이 오른 건요, 정부가 그래, 돈 더 주자 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스템이 좀 꼬여버렸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기술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실업급여의 제일 적은 금액, 그러니까 하한액은요, 무조건 그해 최저임금의 80%를 줘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를 쓰러뜨린 첫 번째 조각이 바로 이거죠.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3,020원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2026년 최저임금 13,020원에다가 법에서 정한 기준인 8시간, 그리고 8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66,048원이 나와요. 진짜 간단한 계산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보세요. 방금 우리가 계산한 새로운 최소 금액이 66,048원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최대 금액이 66,000원이었어요. 아니, 최소로 줘야 하는 돈이 최대로 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말 그대로 바닥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황당한 역전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쩔 수 없이 천장, 그러니까 상한액을 68,100원으로 더 높이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스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죠.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래되고 큰 논쟁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바로 그 질문이요. 실업급여, 과연 든든한 사회 안전망일까? 아니면 일할 의욕을 꺾는 독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영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입장이 아주 명확해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줄여서 경총의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아니, 일해서 버는 돈이랑 그냥 받는 돈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누가 힘들게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겠냐는 우려죠.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두는 거죠.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이 평균 임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41.9%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최소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되죠. 이 하루 단위로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월급으로 따져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18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최소 금액으로 한 달을 받으면 193만 원 정도가 돼요. 어라? 일할 때보다 쉬면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이런 소득 역전이 진짜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도덕적 해이 논란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 영어로는 moral hazard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경제 용어예요. 좋은 의도로 만든 안전망이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노력을 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실업급여 없애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제도를 잘 다듬어야 모두에게 좋을까 하는 그런 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그냥 어이쿠 시스템이 꼬였네. 빨리 풀어야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번 실업급여 조정은요. 고용노동부가 그리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의 정말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해요. 이 자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안 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뭐 일터 혁신이니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이니 하는 큼직한 목표들이 보이죠. 실업급여 문제는 바로 이 고용안전망이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무려 37조 7천억 원입니다. 37조요. 이게 작년보다 6.6%나 늘어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얼마나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 예산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말하는 일터 혁신이 뭐냐?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안전한 일터,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공정한 일터, 임금 격차 같은 거 줄이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워라밸, 주 4.5일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이 실업급여 문제도 이런 큰 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하는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거냐 하는 큰 질문의 일부인 셈이죠. 자, 오늘 얘기가 좀 복잡했죠. 그래서 이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에서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바뀌는 돈. 2026년부터 실업급여는 하루에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 사이에서 받게 됩니다. 둘째, 바뀐 이유. 이게 막 더 챙겨주려고 올린 게 아니라 최소 금액이 최대 금액을 넘어서는 시스템 오류, 일종의 버그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거. 셋째, 다시 불붙은 논쟁. 이 사건 때문에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냐, 일할 의욕을 꺾는 독이냐 하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더 큰 그림. 이 실업급여 조정은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를 바꾸려는 정부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과 복지의 균형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스스로 다시 일어서도록 동기를 주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서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는 그 답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